시작하셔도 돼요. 마이크 혹시 뭐 좀 손 허전하시면 저거 쓰셔도 되고 지금 나오지 않지만 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승용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보호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고요. 이제 이게 1시부터 사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습이 1년이에요. 지난달에 겨우 수습을 뗐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뼛속부터 공대생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라 너무 안 맞네요, 일이. 개발자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입니다. 전화, 문서쓰기. 공무원 되니까 매일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녀서 작년 3월에 졸업해서 우리나라 적응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공대생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핵심공학과에서 개발을 하던 사람이고요. 사실 자기소개만으로도 10분 채울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제가 아니라 이제 공대생으로서 컴퓨터 하는 사람으로서 공학자로서의 저를 이제 나타낼 곳 찾다가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제가 할 주제는 계산 종이접기 입문입니다. 계산 종이접기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기가 뭐냐면 전 옛날부터 종이접기 좋아하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계산 종이접기 최전선이라는 특강이 있었거든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우에하라 류헤 교수 자이스트에 있는 그분을 초청해서 계산 종이접기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 4학년 때는 고시 준비하는 바쁜 때라 보통 수강 시험을 안 하고 도강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계산 종이접기라는 걸 처음 알았고 제 접기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시도 끝났겠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해야지 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계기로 이제 이 책을 일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관련된 책인 거예요? 네. 일단 종이접기라는 거는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어요. 미우라 접기라고 해서 보통 인공위성 날개 엄청 크잖아요. 그 큰 채로 못 써 올리니까 이렇게 접혔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힘을 줘도 쫙 펼쳐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미우라 접기라던가 아니면 일본 맥주 보면 많이 보이시겠는데 요시무라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요시무라 패턴 우리나라에서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저 저거 처음 봐요. 이제 캠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 얇은 알루미늄의 알루미늄을 써도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런 식으로 적고 그래서 계산 종이접기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저 오스메라고 하는데 이 국제 회의에서 이제 1989년에 처음 회의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종이접기를 수학적으로 다뤄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 MIT 교수를 하고 계시는 에릭 드메인이라는 교수가 계세요. 이분 엄청난 천재인데 20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인데 그때 그 박사학위 논문이 계산 종이접기입니다. 계산 종이접기라는 분야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 정말 계산 종이접기라는 거를 이제 처음 만드셔서 하고 있는데 알려진 게 너무 없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직관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뭘 하든 간에 논문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계산 종이접기가 어디에 도움되냐고 하면 알 수 없다. 아까처럼 공학적으로 도움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때 특강 들었던 우에하라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드메인이라는 그 천재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우에하라 교수가 작년에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권 책 갖고 있고 책 자체가 몇 권 없습니다. 몇 권 없는데 이제 두 책을 바탕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에하라 교수가 쓴 책 위주로 이제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근데 좀 특징이 있어서 우에하라 교수는 이제 실제로 종이접기를 위주로 전개도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드메인 교수 책은 1차원, 2차원, 3차원을 나눠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우선 먼저 종이접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전개도입니다. 천접기, 골접기 하잖아요. 그거 할 건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정육면체를 접는 전개도는 총 11개 존재한다. 진짜 그럴까요? 이것도 전개도입니다. 이런 곡선으로 된 것도 접을 수 있습니다. 접으면 정육면체가 되지. 실제 11가지. 우리는 여기서 이 변으로만 접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변 말고 면으로 접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정육면체를 접는 전개도라는 것은 무수히 많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 보고서 이렇게 면이 되면 그것도 이제 그렇죠. 이게 네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전개도는 정육면체만 접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씩 나눠볼게요. 고마워. 이렇게 대박. 나 이거 너무 잘해. 한번 접어보세요. 저거요? 네. 이렇게 되게? 근데 약간 감싸주세요. 오, 잘 잡으셨네요. 네, 그것처럼 이거 정면체가 아니라 라텐크로스라고 하는 사면체가 나옵니다. 뿔 모양의. 이렇게. 우와. 많이 놀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 내용 계속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실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정육면체 전개도는 항상 통장으로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장이랑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겹쳐요.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잘라서 펼친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항상 이 부분 겹쳐서 종이를 잘라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장의 종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개도란 말을 좀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전개도라는 거는 각 면이 다각형인 끄에 대해서 변과 면을 잘라 평평하게 펼친 다각형을 전개도라고 하고요. 대신에 그 전개도는 반드시 모든 부분이 이어져 있어야 되고 또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전개도라고 하고요. 이제 변 전개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입체에서
각 변을 이제 접는 부분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 닿는 부분으로 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변 전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개도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너무 없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증명되지 않은 건데 어떤 블록 다면체라도 빈티지 변 전개도를 가진다 라는 거는 여태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지 관례가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록 다면체라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펼쳤을 때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면을 잘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다면체도 잘 펼치면 한 장으로 전개도가 나올 수 있는데 무작위로 펼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됩니다. 한 장은 만들 수 없고요. 또 볼록 다면체가 아니라 오목 다면체, 뭐 오목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뭐 각도가 180도 넘어가는 걸 오목 다면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 펼치면 무조건 겹치게 돼 있어요. 즉 오목 다면체라면 전개도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있다. 근데 블록 다면체가 전개도를 만들 수 없는 게 있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또 변 전개가 아니라 그냥 펼친다고 하면 가능해요. 각 점에서 각 점까지 다 잘라서 펼치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다. 네, 최단 거리로 선을 그어서 펼치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논문이 돼요.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산종이접기라는 분야에는 산재해 있고요. 이제 그 계산종이접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